오늘은 제가 펌하기 전에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요즘 원장님들께서 인스타로 엄청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제품을 뭘 사용하나요? 이게 가장 아무래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원장님께서 후기가 달렸는데 그 후기에서 라텍스 장갑을 왜 끼지 않았냐는 안 좋은 후기가 달리셨다고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사실 저희가 라텍스 장갑을 안 끼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속눈썹 펌이라는 것 자체가 디테일을 추구하는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라텍스 장갑을 꼈을 때 그만한 디테일과 섬세함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죠. 아무래도 시술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하고요. 은근 이걸 지키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고객님들도 다 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 꼭 씻으시고, 저는 꼭 시술하기 전에 손소독제를 뿌립니다. 손 꼭 씻기, 손소독제 꼭 뿌리기, 모든 기구 소독하기,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도 소독하기, 이런 부분은 무조건 지키고 들어가야 한다. 네, 고객님 오시기 전에 저는 애초에 세팅을 다 해놔요. 그때 이제 알코올 솜으로 무조건 소독을 쫙 다 하고 깔아놓고요. 알코올 솜이 그래서 정말 많아요. 알코올 솜은 그냥 몇백 개씩 계속 용량으로 사두시는 게 좋아요. 뭐든 다 소독하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레이에 제가 뭘 준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기본 세팅이 이거예요. 롱 브러쉬 있죠? 롱 브러쉬 사용하고 있고요. 이 브러쉬 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브러쉬는 짧은 애들도 이렇게 짤뚱한 애들 쓰기도 하고 아니면 긴 애들도 쓰기도 하고 매번 다르게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일자 핀셋. 저는 시술할 때 무조건 일자 핀셋 사용하고 있고요. 영양제 결 정리할 때는 곡선 핀셋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패치. 지금 제가 너무 안 예쁘게 잘라놨죠? 이런 친구들 이제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 알맞게 잘라놓고 그리고 세팅까지 해둡니다. 잘라놓고 제가 안 쓸 때도 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뭔가 수분 같은 게 좀 마르나 봐요. 그래서 접착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추천하고 싶진 않은 게 얘는 조금 접착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되게 끈적거리고 접착력이 있는 그런 더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료를 주문할 때 좀 한꺼번에 주문해서 우선 여기 있길래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 사용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원픽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오히려 젤루보다 잘 쓰는 느낌? 제형 자체는 사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젤루보다 이 친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쓰고 있습니다. 진짜 냄새가 무조건 브러쉬로 사용하시는 게 정말 알맞아요. 그게 사실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면 꼭 이런 게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사서 할인이 되면 그걸 사는 게 좋고, 저는 따로 그냥 사은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사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 싼 걸 사거나 하기도 해서. 이건 다이소 브러쉬예요. 다이소 브러쉬인데 이 친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왁스를 쓸 때 정말 잘못했던 행동이 계속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붙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어떤 왁스를 쓰던 뭐가 안 붙습니다. 우선 나는 분명 왁스를 쓰는데 왜 뭐가 안 붙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브러쉬의 각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속눈썹이 여기 있겠죠? 브러쉬를 눕혀주세요. 눕혀서 이 면적, 아래 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쓸어줘야 돼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붙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붙어요. 왜냐면 눈은 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약 눌러줘야지 붙습니다. 꿀팁이에요. 난방을 틀어놨더니 자꾸 너무 건조해가지고. 저는 이렇게가 딱 기본 세팅이에요. 이렇게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 이제 베개 커버 깔아두고 이렇게 세팅까지 옆에 해줍니다. 이건 전처리제고요. 이거는 클렌징 워터예요. 전처리제는 사실 정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제가. 제품을 쓰든 저한테 좋고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제 사용을 거의 하는데,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우선 눈을 한번 닦는 게 좋아요. 애초에 어차피 닦아야 되고 한번 뭐 눈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닦을 거 전처리제로 닦고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래쉬올릭 아이래쉬 프레쉬 워터예요. 그리고 이건 클렌징 워터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는 그냥 매번 사용하던 친구고 뚜껑은 그냥 제가 뜯어버렸어요. 이것도 쿠팡에서 대용량인데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눈썹 할 때 디자인 지울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유분이 많아서 뭐 가끔 가다가 테이프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유분이 너무 많아서 그 경우에 무조건 워터를 써야 돼요. 클렌징 워터로 한번 면봉이나 뭐 그런 데 묻혀서 좀 닦아주시면은 훨씬 테이프가 잘 붙일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건 요즘 결 정리는 코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원래는 래쉬올릭을 썼었어요. 래쉬올릭을 썼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아쉬워서 이 친구는 이제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위에 보면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보이죠. 저에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건 원장님 연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제 연화 시간 알고 싶어요. 제가 확실하게 연화 시간 같은 거를 뭐 영상에서 뭐 자막을 안 적거나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연화 시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연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모발 굵기도 다르고요. 모발의 뭐 손상도도 다르고 뭐 길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딱 보면은 나오긴 해요. 이제 모발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건 너무 굵어서 조금 더 연화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항상 내 눈을 믿고 계속 확인하면서 1, 2차 연화를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타이머도 안 씁니다. 타이머 안 쓰고요.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연화는 무조건 하는 전제에 연화 시간을 그때 조절합니다. 어느 정도 놔야 될지 보시면 1차 연화, 2차 연화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3차 연화는 필요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연화 보는 법을 아신다면 뭐 1, 2차 연화 하면서 확인해보고 연화가 됐네라고 느끼시면 그때 시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가 점도 조절제를 믹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슈퍼믹스 요거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밤 타입도 되게 많고 뭐 이런 가루 타입도 많고 되게 많아요. 점도 조절제가. 제가 써봤을 때는 점도 조절제는 사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점도 조절을 해주는 거여서 자신한테 알맞는 걸 쓰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단점을 꼽자면 팔레트 가루형이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가끔 잘못하면 섞기 전에 떨어진다는 점. 그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제형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만약에 12시 예약인데 1시에 예약이 있을 때 1시간 안에 그걸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 시간도 있어야 되죠. 이제 정리하고 준비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거의 그냥 케라틴 기본 펌을 했을 때 40분 또는 50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야겠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 저처럼 세팅을 우선 미리 다 해놓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빨리 해야겠죠. 시술을 빨리 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해요. 이제 허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그때 점도 조절제 해가지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쁠 때는 사실 그냥 펌제 바릅니다. 그냥 펌제를 어떻게 하냐면 펌제를 짜서 브러쉬에 묻혀요. 펌제를 짜서 브러쉬에 그냥 묻혀서 탁탁탁탁 얹고 그냥 바로 랩핑 해버립니다. 근데 또 가끔 점도 조절제를 좀 사용하면 괜찮겠다 싶으면 또 사용해요. 이게 참 재료나 시술에 약간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옆에 상주하고 계시는 다른 업종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싱크를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뭐 비수기 상수기 얘기를 좀 하다가 뭐 손님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이 장사는 기다리는 거라고 낚시 같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낚시처럼 기다려야 하는 거고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오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주 마음의 위로를 조금 얻었습니다. 저 말을 듣자마자 원장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요즘 사실 뷰티 업계가 비수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좌절하지 마시고 저처럼 손님 없을 때 뭐 유튜브도 꼭 하시고 블로그도 쓰시고 SNS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네. 저도 여러 군데서 막 찾아서 많이 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열심히 SNS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 원장님들께도 만약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그렇게 기초 작업을 열심히 해두시고 고객님들이 찾아오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들 잘 될 겁니다. 그럼 모든 뷰티 업계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